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신년대담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양주 테크노밸리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힘을 쏟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를 한마디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은남 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에 첫 삽을 떴고 GTX C 노선과 서울 양주 고속도로 등 양주 교통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를 양주 테크노밸리에 첫 삽을 뜨면서 제2의 판교 신화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그 대도약을 위해서 각종 그 투자 사업을 통해서 그 기반 시설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올해는 교육, 교통, 산업 등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시장은 양주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합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로 교육도시로 도약하고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로 양주시가 대한민국 빙상의 미래 주역으로 한 단계 발전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타 그 도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리 농원으로 한다 해서 사실 진짜 상당히 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일단 유치가 되면 하여튼 뭐 우리 양주에 자연스럽게 강 시장은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부위 정경의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 북부 중심 도시를 현실화하겠다라며 신년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의 2024년 양주시 올해 계획은 22일 저녁 8시 50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해 의정부시 영유아 10명 중 9명이 국가 예방접종 7종을 모두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국가 예방접종 7종인 B형 간염과 폐렴구균, 수두 등을 완전 접종한 영유아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의정부시는 지난해 영유아 완전 접종률 91.3%를 기록하며 전국 89%보다 2.3%포인트, 경기도 90%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접종 알림 문자 서비스와 유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현국 의정부 보건소장은 영유아 건강보호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관광정책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관광 인프라 구축, 유네스코 브랜드 체험 기회 확충, 관광 접종 안내 홍보 강화 등 4가지 주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천의 매력을 담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연 관광객 1,500만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천시는 포천 관광 거버넌스 운영, 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관광의 미래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자연과 문화, 역사, 음식 등 포천만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은 관내 등록된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활동 내용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문과 안심 전세 활용 안내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 배포 등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과 가남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과 무건리 훈련장 4곳인데요. 군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거주한 주민은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제1종 구역의 경우 매월 6만 원, 제2종 구역은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를 2달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7월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도입이 5월로 확정돼 경기패스 역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합니다. 특히 광역버스,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더 경기패스는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시의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가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을 올 상반기 중 20%에서 30%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범위도 K패스의 경우 19에서 34세까지 청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은 39세까지 확대하고 6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행재정적 여건과 시스템 구축 시기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에 대응해 광역 아이패스도 도입합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이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기권 금액은 시민들의 이용 패턴과 수요를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매수자들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약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와 인천은 0.0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은 하락, 은평은 보합을 기록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떨어진 반면 인천은 올랐습니다. 부동산 R114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일십 대책 발표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 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양천에선 신월 1동과 3동, 목 4동 등 총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1호 모아타운으로 꼽히는 신월 1동에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월 1동의 한 저층주택 밀집 지역.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이 크게 들리고 좁은 골목길 한편은 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노후도 등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 4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고 예산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모아타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달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나홀로 빌라식으로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모아주택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되니까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월 1동 일대는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됩니다. 도로폭이 늘어나고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도 들어섭니다. 신월 1동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3,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공원으로 다시 조성됩니다. 주민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1천, 2천 이렇게 올려 달라고 그 매매가를 올려놨어요. 상승될 것이다 하고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봐야죠. 남은 과제는 80% 이상 동의를 통한 조합 설립. 주민들은 최근 대단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대단지로 가지 않으면 분담금이나 아니면 가치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둘 때부터 대단지로 갑시다.
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이 밖에도 양천구 신월 3동 일대는 서울시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고 목 4동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주민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의지를 확실히 표현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00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의회 본관 2층 의장 접견실에서 다른 의원들이 5.18 특별판 신문에 호기심을 보여 모든 의원이 공유하게끔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배포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최근 인천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령에도 맞지 않는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계속 밀어붙인다면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은 물론 5.18 특별법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 모든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에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허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허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 2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긴급 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12개 부서에 걸쳐 6개 반으로 구성된 13명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도시설 동파 피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521명이 근무합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비상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안전 돌봄을 강화하고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결빙 취약 구간 재설제 사전 살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경기 지역 공장 화재가 4,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지난 21일 경기소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모두 43억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에 1,334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인 요인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소방은 소방관서별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을 선정해 소방안전관리 현황과 화재 위험 요인 현장 확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의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비주택의 경우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에 나서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분양 보증과 하도급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